자, 이번에는 24년 3회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있어서 전기 응용 수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휘도가 빈 무한히 넓은 등 휘도 완전 확산성 천장 바로 아래 H인 거리에 있는 점의 수평 조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하나 체크를 하자면 요 놈이 됩니다. 자, 얘를 왜 체크했느냐? 이 부분이 관련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관련도에서는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완전 확산성 천장이라 나와 있는데 얘를 완전 확산면이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도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완전 확산면은 어느 방에서 보아도 무엇이 같습니까? 그때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 앞에 있는 휘도예요. 지금은 지문 자체에 등 휘도, 휘도가 똑같은 균이랑 완전 확산성 천장이 있다 이렇게 주어졌죠. 근데 관련도에서는 이걸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시면서 이렇게 한 번쯤 체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완전 확산성 천장에 대한 수평 조도는요, 우리가 솔직히 조금 암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은요, 실제 여기 있는 파이비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실제로 조금 나온 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놈이 나왔어요. 참고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반사율로 투과열 타우 반지름 R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의 중심에 광도 I에 점 광원을 켰을 때 광속 발산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광속 발산도에 대한 공식을 하나 쭉 떠올려 보면 발사 면적분의 광속. 자, 그 다음에 지문을 봤을 때 반사율, 투과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요 효율을 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다가 효율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수식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문에 보면 얘가 구형이라고 주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발사 면적은요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4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구의 면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광속 같은 경우에는 구광원인 경우에 4파이 I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글로브 효율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로분의 타우 즉 1-반설분의 투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정리가 되겠다 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은 얘는 R제곱 1-로 분의 타우 I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여기는 3번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투명 네온 관등에 네온가스를 봉입하였을 때 가장 적당한 방전의 색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자, 이처럼 네온가스를 봉입했을 때 그때 방전의 색은요 여기 있는 세 번째 등적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기기에서 비종 저렴물을 사용한 전동기의 최고 허용 온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답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B를 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겁니다. 그죠? 실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얘를 따로 쓰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우리가 B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얘를 따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놈이 포함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물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방법대로 얘들을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렴물의 종별을 한번 적어보면 종별은요 Y, A, E, B, F, H, C종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보통 야이 대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 나랑 베스트 프렌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다 이미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여튼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Y종 같은 경우에는 90도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 대한 온도 값은요 얘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종부터 보면 이종은 90보다 크고 2가 들어간 거 다르게 2가 들어간 거 체크하면 120도
B종은요,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얘를 따로 쓰면 130도. 근데 F는 얘가 순번으로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 5를 영어로 하면 5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5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155. 자, 그다음 H는 요 놈의 2배, 180. C는요, 초가, 180 초가. 그 다음 여기 있는 A는 90과 120 사이, 10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의 충전 후의 비중은 하고 물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조금 암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숫자 순서를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수를 언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거 1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부터 들어갑시다.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그래서 1, 2, 3을 기억을 하신다면, 이 숫자 순서를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닐까. 왜? 실제 납축전지의 충전 후의 비중이요, 1,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오거든요. 물론 정확하게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에서 1.3 답은 요 놈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시험 치러 갔을 때 만나게 됐다 그러면 숫자 순서 1, 2, 3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해서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자,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 A, 휘도 B인 완전 확산성 구면 광원의 중심에서 H는 거리의 점에서 이 광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조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요런 구면 광원이 있대요. 이 친구의 반지름이 A가 되고요. 요놈 중심으로부터 H 되는 점에서 이놈 중심을 향하는 조도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광원에 대한 조도는요, 우리가 이런 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조도는 파이 B 사인 제곱 세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제가 하나의 선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여기는 뭐 직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공식에서 우리가 이 사인 세타에 대한 형태를 조금 뽑아내 보자면, 이 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에 있어서 빗변의 길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h, 그죠? 왜 요놈 자체가 h였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요, 높이죠? 그럼 여기서 높이는 요 부분이 되니까 a. 그럼 끝났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파이 p에다가 h 제곱분의 a 제곱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적분 요소의 전달 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뭐 체크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소의 전달 함수. 일단 첫 번째는 비례 요소. 자, 비례 요소에 있어서 이 전달 함수는요, 우리가 하나의 비례 상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 요소. 미분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에다가 s를 곱한 형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 요소. 적분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전달 함수를요, 어떤 상수값에다가 s를 나눈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차 지연 요소. 1차 지연 요소에 대한 전달 함수는요, ts 플러스 1분의 상수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차 지연 요소. 요 놈을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신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s제곱 더하기 2 제동비 고유 주파수 s 더하기 고유 주파수 제곱 분의 고유 주파수 제곱은요, 물론 앞에 하나의 상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6번째 부동작 요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s 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뭐 6가지에 대한 전달함수를 한번 적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분 요소다. 그죠? 그러면 일단 고를 수 있는 답안의 꼬라지는 이런 꼴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뭐 간단히 체크를 했을 때 분모의 S E에 대한 덩어리 꼴락 하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 주어진 지문에서 보면 분모에 S가 있는 것은 얘 아니면 얘입니다. 근데 이 S 말고 옆에 살이 붙어 있는 거, S 말고 살이 붙어 있는 것은 누굽니까? 1차 지연 요소죠. 그럼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 끝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놈이 적은 건 S분의 K인데, 얘는 TS분의 1인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T분의 1을 K로. 그러면 얘는 결국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더라. 자,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제너 다이오드 하면 우리가 이거 하나 정도는 꼭 챙겨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소자입니까? 정전압 소자입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외적으로 부가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정전압 소자이다. 이런 놈도 있죠. 그럼 얘는 일단은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소자 기호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전압이 인가가 될 때 그 전압의 크기가 바뀌면요, 여기에 적용하는 전류의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다이오드 소자의 기호를 가지고 보면 이때 요 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류의 흐름 방향을 의미한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도 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만 차이는 여기 끝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바뀌더라도 전류의 방향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그림 소자, 그림 기호를 안다면 답을 맞추는데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체크해 주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더라. 자, 그 외적으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실제 이 제너 다이오드는요, 전압 조정기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너 항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다이오드의 양 단자의 전압은 일정 값을 유지하면서 전류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전압 소자. 자,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의 폭이 좁은 빛을 조합을 해서 효율이 좋은 백색의 빛을 얻는 3파장 램프에서 조합되는 빛의 색상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이 3파장 램프에서 조합이 되는 색상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R, G, B요.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레드, 그린, 블루.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빛의 대표적인 세 가지 색이죠. 우리가 얘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4번 황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 인버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인버터는 전력 변환 장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제일 먼저 발견한 전기는 교류예요. 다만 처음에 쓴 것은 직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시 그 기반을 교류에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요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얘를요, 일단 순서대로 변환한다 라고 해서 순변환 장치라 부릅니다. 근데 얘를 다르게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컨버터. 보통 우리는 얘를 정류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를요, 거꾸로 바꾼다라고 해서 역변환 장치. 그리고 그에 대한 용어를요, 우리가 인버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다음으로 이 교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주파수를 F1이라 한다면 이때를 F2라고 합시다. 자, 또 바꾸면서 주파수 바꾸는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얘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부르죠. 자, 이처럼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다면 직류도 매한가지로 어떤 직류에서 또 다른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장치를 우리는 초퍼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 그죠? 왜? 전기 기기에서도 나오니까. 맞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은 인버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얘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2번이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보기를 가지고 간 다음 체크를 해보면 납축전지의 양극은 이산화 납이 덮여 있고요. 음극은 해면상 납으로 되어 있다. 그쵸? 전액 두 번째 전액으로 물건 황산을 사용하더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납축전지는요. 케이스,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및 전액으로 구성된다. 일단 이 세 번째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납축전지에 대한 구조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이거 뭘까? 이렇게 띠용?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문제는요, 답을 고른 데는 이놈이 크게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왜? 여기 네 번째 보기를 보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에 1, 2, 3을 모르더라도 실상 이 4번만 체크할 수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납축전지, 다르게 우리가 연축전지라고 하죠. 요놈과 알칼리 축전지를 비교했을 때 아이고 다시 알칼리 축전지를 비교했을 때 각각에 있어서 공칭 전압과 전격 방전율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 공칭 전압은요. 셀당 2V가 됩니다. 그래서 2V per 셀. 자, 그다음에 알칼리 같은 경우에 얘가 1.2V per 셀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납축전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얘는 1.2가 아니라 2가 되어야겠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전격 방전율도 보면 이 연축전지,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방전율을 갖더라. 알칼리는요. 5시간 방전율. 그렇죠? 요거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요 놈만 구분하더라도 요것만 알고 있더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심으로써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다음으로 아래쪽에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2g의 온도를 60도만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얼마입니까? 열량은 몇 칼로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알루미늄의 비율은 요렇게 그럼 되더라. 자,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는 열량에 대한 관계식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H는 860 PT 받으면 시멘트 쉽게 옮기더라.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저는 보통 860번 PT를 받으면 시멘트를 쉽게 옮겨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놈의 단위입니다. 얘가 뭐라고 주어져 있다? 칼로리로 주어져 있다. 실상 얘가 칼로리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전력은요 와트 단위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질량은요 그램 단위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쵸? 근데 때때로 열량을 킬로칼로리로 묻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 이 전력은 킬로와트가, 이때 이 질량은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십시오. 지금은 얘는 필요가 없다. 자, 일단 요거 기준으로 볼 건데 여기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놈을 활용할 수 있는 수식관계 요 놈을 써야겠다. 그죠? 자, 여기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열량 단위는 칼로리예요. 자, 이 친구는요, 일단 요 놈이 뭐예요? 비열 아닙니까? 0.2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질량 2g.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 얘가 얼마나 주어져 있다? 60. 그쵸? 60만큼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따다가 60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답은 24가 나오겠더라. 24 칼로리가 나오겠더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차량, 즉 전기 철도의 구동용 주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 보기를 보면 토크의 저하가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조금 해보면 전기 철도에서 사용하는 전동기래요.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회전력, 즉 토크는 겁나게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 토크가 뭐 쉽게 떨어지면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당연스럽게 저하가 적어야 되지 않나?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형 경량이어야 한다. 그쵸? 실제 이 전기철도에는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쓰이는 이 주전동기는 당연히 가벼울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렬 운전이 가능하고 전동기 상호의 부하 불평이 없어야 한다. 솔직히 뒤에 거는 당연스러운 말이 될 겁니다. 전동기를 여러 개 쓴다라고 하면 상호 간의 불평이 당연히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놈은 뭘까요?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우리 전기 기기를 배울 때 이런 내용이 있죠.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자, 속도 제어법에는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전압 제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전압 제어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전압 제어 방식에는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하나는 워드 레오나드, 하나는 일그너, 하나는 직병렬 제어, 하나는 초퍼 제어. 그럼 이때 요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병렬 제어. 실제 요 놈은 누가 씁니까? 보통 이 전기 철도, 즉 전기 차량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뭐 각 차량마다 전동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얘들을 싹 다 직렬로 접속하고 싹 다 병렬로 접속하고 혹은 일부 직렬, 일부 병렬로 접속하고 이에 따라서 실제 각 전동기에는 전압이 다르게 걸릴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르게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게 요 친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떠올려 줄 수 있다면 혹은 요거랑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요 같은 경우에는 당연스럽게 되겠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를 주 전동기로 사용한다. 자, 보세요. 지금 전기 차량이 주어졌어요. 다르게 전기 철도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익히 아는 내용 중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전기 철도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동기를 쓴다? 직권 전동기를 쓴다. 왜? 직권 자체가 토크가 가장 크거든요. 맞습니까?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전기 철도는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탑니다. 그러면 이놈이 갖고 있는 전동기의 토크는 회전력은 어마무시하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얘가 잘 굴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토크가 가장 큰 직권을 쓰더라. 요거는 전기 기기에서 나온다. 그죠? 네,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직권 전동기 어디에 씁니까? 얘는 토크가 겁나게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 철도뿐만 아니라 크레인에도 쓴다고요. 맞나요? 다르게 기중기에 쓴다고요. 그쵸? 그래서 시상 답은 4번이 됩니다. 분권이 아니라 뭘 쓴다? 직권. 자, 그래서 혹시나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전기차랑 이거 전기철도네. 그러면 무조건 직권이지 하면서 맛있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온도 저항 계수가 가장 적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와,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그죠? 자, 일단은 제가 뭐 간단히 체크를 좀 해보자면 실제 이 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온도 저항 계수가 대략 0.005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요, 이놈보다 조금 커요. 0.006. 그 다음에 텅스텐은요, 조금 작습니다. 0.0045. 자,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어떠냐? 이 친구가요, 0. 색깔이 다르네요. 뭔가 느낌이 온다. 그죠? 이놈이 답이란 느낌이. 알루미늄은 0.0039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놈이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거시기 한데 이런 게 나왔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함수 요놈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하고 물었습니다. 야, 일단 꼬라지가 조금 그렇네요. 그죠? 예. 실제 요 함수는요, 잘 등장하는 형태의 함수는 아닙니다. 보통 이런 상각함수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인 함수에 대해서 라던가 혹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라던가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함수가 나올 때에는 지수 함수랑 복합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꼬라지 혹은 이런 꼬라지 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 램프 함수와 상함수가 조합된 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실제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함수의 꼬라지는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하면요, 그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것들이 한 요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단위 램프 함수, 그죠?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단위 계단 함수, 이 친구는 s분의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단위 램프 함수 하면은 이 친구는 s제곱분의 1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n차 램프 함수에 대해서 변환을 하면은 이 친구는 s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팩토리얼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수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연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 마이너스 플러스 a분의 1,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사인 함수, 그 다음으로 코사인 함수, 이 친구들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두 친구들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 그럼 이때 분모항이 같습니다.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이 친구도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자, 이제 위에 분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s죠. 그래서 s를 살포시 씁니다. 썼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올라가더라. 얘도 c를 살포시 쓰면 얘는 s를 먼저 만나네요. 그래서 s를 위에 쓰더라.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복합함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언급되는 게 제가 파란색으로 쓴다면 요놈이 있습니다. tn승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 자, 그 다음으로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 sin 오메가 t. 그 다음으로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 코사인 오메가 t. 실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위의 내용을 안다면 좀 쉽게 들고 갈 수가 있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지수함수와 복합적으로 구성된 함수가 있다면 항상 지수함수를 2차적으로 해석을 해라. 즉, 요놈을 우선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한번 들고 와볼게요. 라플라스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놈 기준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놈을 가지고 2차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실제 요 놈을 의미를 합니다. s에다가 s 자리에다가 뭘 넣느냐? s의 요 놈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붙인 것을 넣더라. 자, 여기서 요 함수에다가 s 자리 대신에 요 내용을 접목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끝이야. 나머지도 다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방금 했죠. 일단 sin 오메가 t부터 라플라스 변환한다라고 치면은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가 되더라. 다만 요걸 가지고 우리가 2차적인 해석을 할 때는 앞에랑 똑같이 s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 s 뒤에 요놈의 부호를 반대로 해서 붙인 것을 넣더라.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다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지수함수를 2차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s 자리에 있다가 요렇게 넣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요 놈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챙겨야 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별도의 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시간함수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있더라. 자,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얘는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했을 때 분모항을 생각해보면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는 t를 가지고 오면 t는 어쨌든 분모에서 제곱이 돼야 해.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씌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2 오메가 s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들과 얘들이 어떻다? 한 개씩 들어가 있다. 한 개씩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제곱과 한 개씩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들어가면 좀 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와 복합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분모부터 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만 라플라스 변했을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제곱을 씌워줍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이 사인과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씁니까? 제곱과 그 다음에 각각 한 개씩을 붙여서 2 오메가 s 이렇게 썼다. 그죠? 근데 얘는 살짝 달라요.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반대로 쓰자. 어떻게 반대로 씁니까? s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요. 자, 그래서 실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지금은 t에다가 쌓인 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요런 대신에 오메가로 했지만 지금 a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를 라플라스 변시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s제곱 더하기 a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생각했을 때 전체 제곱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제곱 각각 한 개씩을 쓰자. 2as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접착 및 건조 그리고 비닐막의 접착 등에 주로 사용되는 가열 방식은 물었습니다. 일단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질을 눈여겨보시면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재나 비닐막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친구예요? 통하지 않는 친구예요? 잘 통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매질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체. 근데 얘를 다르게 말하면 유전체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유전체에 사용하는 가열 방식, 얘를 뭐라 하느냐? 이름 그대로 유전가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 용접, 그리고 열전대 접점의 용접 등 선이나 막대기 등의 작은 것의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 방법은 물었습니다. 자, 다시 이처럼 필라멘트 용접이나 열전대 접점의 용접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라느냐? 점 용접이라 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열전대 하면 점 용접.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아래쪽에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압이 요렇코롬, 풍량이 요렇코롬 주어진 송풍기용 전동기의 용량 계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요렇게 편의율은 이렇게 주어졌더라. 그럼 당연스럽게 우리는 이에 대한 수식관계를 올려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용량, 어떤 출력 관계식을 쓸 건데 이렇게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타분의 9.8 QHK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식은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얘는 양수용 펌프 출력 관계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여기 있는 Q는요 유량이 될 거예요. 유량 단위는 미터 3승 per sec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이 H는요 양수에 필요한 높이, 다르게 우리가 양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여유계수, 얘는 효율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기는 양수용 펌프에 대한 출력을 계산한 문제가 아니에요. 송풍기용 전동기의 출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이에 대한 수식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놈에 대한 수식이 됩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요 수식 자체에다가
아래쪽에 1000만 곱해 주시면 돼요.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위에랑 똑같이 2타 분의 9.8 QHK를 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했었죠? 아래쪽에 1000만 곱해주면 된다. 끝이에요. 그래서 양수형 펌프 수식에다가 분모에다가 1000을 취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송풍기용 전동기의 출력 환기식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에 주어진 걸 대입하면 끝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자, 이렇게 썼을 때 이때 Q가 뭐가 됩니까? 이때 Q를요, 우리는 풍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 그대로 미터 3승 퍼 세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이제는 풍압이 됩니다. 단위는 미리미리 AQ.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여유계수, 효율.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9.8에다가 풍량 0.5, 풍압 500.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유계수가 1.23. 그리고 효율은 0.6. 다만 앞에다가 1000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요. 계산기 상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느냐. 대략 5kW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 수식을 구분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속도 제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하나는 농형에 대한 거, 하나는 권선형에 대한 게 될 겁니다. 일단 농형 같은 경우에는 극수 변환법, 다르게 극수 제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파수 변환법 또는 주파수 제어법이 있죠. 물론 1차 전압 제어법도 있습니다. 사이리스의 위상 제어를 통한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 자, 네, 권선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2차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여자 제어도 있죠. 물론 뭐 종속법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 계좌 제어가 되겠다. 그죠? 실제 이 계좌 제어를 속도 제어로 사용하는 장치는요. 직류 전동기가 됩니다.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계좌 제어뿐만 아니라 저항 제어, 전압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래쪽에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공기 조화에 사용을 할 때 어떠한 특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뭐 요번에 확인한 문제는 은근히 참고적으로 볼 것들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자, 일단 이 열 펌프를 가지고 우리가 공기 조화에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3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요 냉각과 가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하면은 요번에 확인된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물론 중간에 요상한 것들이 굉장히 낯선 것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챙길 건 챙기되 참고할 거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